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물류 2급 구매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구매 개요에서 우리 구매 업무에는 구매 전략, 실무 분석 업무가 있다고 했죠. 구매 전략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전략은 구매 방침과 구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매 방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매 방침에서는 우리가 생산에 필요한 이런 물건들을 자체 생산할 거냐, 외주를 줄 거냐를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기술적 어떤 권리 측면, 그 다음에 제조 기술 측면, 원가 절감 측면, 생산 능력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자체 생산을 할 건가, 외주를 줄 건가를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외주 준다 그러면 세 번째 얘기인 원가 절감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죠. 그죠? 내가 생산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생산해온 게 원가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면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주에서 구매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자체 생산보다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이거를 외주를 줄 거냐 아니면 자체 생산할 거냐 결정할 때 바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냐? 생산성이에요. 생산성이 높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생산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체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생산성이 낮은 품목들은요, 당연히 외주를 줘서 원가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생산성이 높은 품목들은 일반적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것들이에요. 왜 생산성이 좋을까요? 준비 교체 시간 이런 것들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들은요, 조금 생산하고 다시 툴 체인지하고 이걸 반복을 자주 해요.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한 가지 쭉 생산하는 게 이것저것 생산하는 것보다는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이 높은 소품종 대량 생산 품목들은 우리가 자체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다품종 소량 생산들은 생산성이 낮으니까 외주 주는 게 바람직하다. 자, 자체 생산할 거냐 외주를 줄 거냐 결정할 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그 네 번째죠. 생산 능력 측면.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 뭐 잔업을 하던 뭘 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능력 또는 기계 능력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루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다면 또는 월 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외주를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생산 능력을 초과하니까 외주 또 무조건 준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산 능력이 부족하면 생산 능력을 키우면 되잖아요.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그죠? 충원해야 될 거고요. 기계가 부족하면 기계에 투자해야 될 거죠. 근데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과연 지금이 적절한 투자 시기냐. 이 수요가, 우리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수요가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능력을 초과할 것이다. 일정량. 그죠? 아니면 그 이상으로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 또 지금 우리가 생산 능력을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기에 있다고 그러면 성숙기에 있다고 그러면 생산 능력 조금 는다고 해서 뭐 외주 생산 캐파를 늘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성장기에 있을 때 우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외주를 줘야 될 건지 투자를 해야 될 건지를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시장도 커질 거다 이런다면 외주 주면서 같이 이런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시장이 커졌을 때 능력이 부족해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이제 차치해 놓고 생산 능력을 초과한다 그러면 당연히 외주를 줘야 되겠죠. 그죠? 외주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기술 측면인데요. 우리가 외주 주는 거에 만약에 제조기술이 어떤 핵심 기술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런 건 외주 주면 안 돼요. 그죠? 자체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자체 생산을 합니다. 왜? 우리 경쟁력을 그게 이제 외주 생산을 하게 되면 아무리 보안 서약을 하고 그래도 일단 그런 내용이 밖으로 나가면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조기술이 공개될 수가 있어요. 우리 경쟁력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핵심 그런 최신 핵심 어떤 제조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다 그러면 외주 주면 안 돼요. 자체 생산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부한 기술이다. 누구나 다 아는 제조기술로 만드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외주 줘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관리 측면인데요. 우리가 만들 수 있어도 만약에 이게 특허가 걸려 있다. 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특허를 받아놓은 상태가 아니다. 그럼 이거 외주 주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내가 지금 이게 지금 특허가 지금 우리가 안 받았어요. 특허를 내가 받아놨으면 외주 줘도 돼. 왜? 그거 누가 모방해서 하면 소송 걸어서 위자료 가. 그죠? 또는 뭐 특허 받으면 와서 우리 특허를 줄 테니까 좀 그거 쓸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특허 받기 전까지는 외주 주면 안 되겠죠. 그죠? 신기술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어도 내가 특허 어떤 사용 권한이 없다 그러면 외주 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 생산할 거냐 외주 결정할 거냐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원가 절감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능력 측면, 이때 이제 투자 시기냐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기술이라든가 기술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권리가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외주 주면 안 되겠죠. 제조 기술이 핵심 기술이다. 혁신적인 핵심 기술이다 되면 외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체 생산 외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원가 절감 측면에서 생산성이 높은 소품종 대량 생산 품목,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 어떤 거를 외주 줄 건지 자체 생산할 건지 이 두 개를 바꿔놓고 틀린 거 찾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매 방침 첫 번째 자체 생산 외주 결정하는 거는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중 구매하고 분산 구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굴지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계열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 계열사 중에서도 사업장들이 또 여러 개 있고요. 그래서 좀 포괄적이게 생각합시다. IMF 때 97년도죠.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이때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님이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재계에서 처음 그걸 했을 거예요. 현대 본사에서 현대 계열사의 모든 것들을 다 구매하라 이렇게 했었어요. 왜요? 비용 한 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IMF 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비용 줄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됐고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그랬었죠.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영화라든가 어떤 매스컴, 어떤 과거의 뉴스 이런 것들을 접해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진짜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이때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본사 구매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양이 많아지죠? 양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정할 수 있죠? 즉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 생각해 봅시다. 한 군데서 사니까 업무의 어떤 단수나 표준화 이런 것들 하기가 쉽고 전체 어떤 현대 계열사, 현대 그룹 차원의 재고량은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구매 같은 경우, 국내 구매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또 금액 큰 것들이라든가 해외 구매인데 전문적인 구매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사 집중 구매의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절차, 일관성 확보, 구매 비용 정. 앞에서 얘기한 뭐 표준화, 단순화 이런 것들하고 통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사라든가 공급자 조사라든가 구매 효과 측정 이런 것들이 쉽겠죠. 나쁜 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쁜 점 뭘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요? 각 사업장 또는 계열사별로다가 소요 제기 받아서 그걸 또 취합을 해서 구매를 하고 결정하고 그러다 보면 구매 리드 타임이 상당히 길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 수요에 어때요? 생산에 급했는데 이 차에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불량이 나가지고 빨리 대체제라든가 뭔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고객은 물건 달라고 저 밖에 서 있고 그럴 때 문제가 되겠죠. 즉 긴급 수요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집중 구매의 또 나쁜 점이 뭐냐? 각각의 사업장들은 흩어져 있잖아요. 예전에 사업장에서 할 때는 그 지역 근처에서 이렇게 사왔어요. 딴 건 모르고 먹는 것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쌀. 옛날에는 쌀 살 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쌀 사다가 그 식당에서 밥 줘가지고 직원도 밥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본사 구매 집중 구매하니까 엉뚱하게 어쨌든 간에 싸게 준다는 저쪽 우리 연고지역, 우리 회사 그 사업장 관계없는 타 지역에서도 물건 사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회사 사업장들하고 그 지역사의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죠? 온갖 오염물질, 공해물질들은 우리 지역에서 다 배출해놓고 다른 데 가서 물건 사온다? 안 하죠. 그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과의 어떤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본사 집중 구매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업장별 분산 구매하는 거는 그 본사 집중 구매의 나쁜 점들을 클리어시킬 수 있죠. 그래서 지역 구매가 많으니까 물류비가 절감된다거나 지역과의 어떤 호의적인 관계에 유지할 수 있다거나 긴급 수요 경우에 유리하다는 점. 그죠? 뭐 심한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납품하는 납품업자에게 지금 빨리 갖고 와. 발주서 지금 나중에 보낼 테니까 물건부터 가져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본사에서 모아서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게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각 사업장별 구매 진행, 회의한 구매 수속이 간단하고 구매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사업장별 분산 구매의 장점이다. 그래서 본사 집중 구매의 단점을 클리어시킬 수 있는 게 분산 구매의 장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표를 대지에서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사 집중 구매와 분산 구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도 마찬가지죠. 거래처 집중 구매냐 분산 구매냐. 이 한 거래처에서 집중적으로 사드린다 그러면 구매 시간이라든가 리드타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격 구입 조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1개월짜리 어음 줄 거 3개월짜리 어음 줘도 되겠죠. 왜? 많이 사오는데, 많이 사는데. 또 할인도 해주겠죠? 많이 사오니까. 다만 이제 문제되는 게 뭘까요? 이 한 거래처에서 집중적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그 거래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매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면 한 거래처에서 한 품목만 집중적으로 사드리면 안 돼요. 적어도 2개 정도의 거래처를 상대로 해서 똑같이 5대5로 나눠주든가 아니면 규모에 따라 7대3, 6대4 이렇게 나눠줘서 만약에 한 업체가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물건을 결품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 물론 이제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어떤 시장 수요가 안정적이고 수요가 꾸준히 있다고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시제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때 신제품 만들 때는 사실은 이 거래처를 분산해서 구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또 그때는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거래처 분산 구매 기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구매 효율, 구매윤리, 그죠? 그래서 보면 거래처 간의 감시나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매 효율, 구매 윤리 이런 것들을 높이거나 확보할 수 있다. 또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빈도를 보면 이 거래처 집중 구매, 분산 구매보다 앞에 본사 집중 구매냐, 사업장별 분산 구매냐 이거를 묻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니까 앞쪽에 있는 본사 집중 구매, 사업장별 분산 구매에 좀 더 시간을 내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계획인데요. 구매 계획 있습니다. 이 구매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있겠죠. 거기 보면 가격 추세라든가 대용자재. 이 대용자재 구매할 때는 시방서를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계획. 당연히 생산 계획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죠? 생산 계획에 의해서 발주 수량이 산정이 되고 창고에 있는 재고 감안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생산 계획. 재고 수량, IRF로도 하죠.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 재고 기록들 잘. 그 다음에 구매량, 구매 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구매 시기 같은 것들은 생산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겠죠. 구매량은 생산 계획량과 재고량,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자, 품질 규격 이건 사전에 거래하기 전에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납기도 마찬가지고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구매 계획 수립할 때 고려하셔야 된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구매 절차를 간단히 보면 구매 청구가 있겠죠. 그죠? 사용부서에서 이제 청구하겠죠. 이런 거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 만약에 신규 구매다 그러면 공급자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이 공급자 파악할 때 시장 조사가 필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공급자를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견적을 의뢰하겠죠. 견적서 좀 내봐. 그래서 그 견적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뒤에 이제 계약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계약하기 전에 샘플을 받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되면 이제 발주서가 발행이 될 거고요. 이 발주서에 의해서 거래업체가 물품을 이제 납품하게 되면 이제 검수 있고, 아까 우리 구매관리 업무에서 이런 검수 업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매 관리자들이 어떤 품질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발주서대로 거기에 적힌 규격 물품이 발주 수량만 들어왔는지 수량 검사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수량 검사 외에 품질 검사가 질적인 어떤 품질 검사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가 와서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된 거 한해서
이권 조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결과 내부 통보 하고요. 대금 결제해야 되겠죠. 회계 쪽에다 야, 이걸 물건 입고 잡았으니까 돈 내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죠? 구매 절차. 근데 거기 견적서에다가 좀 여러분들이 이 구매 절차 순서를 묻는 것보다 이 견적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나와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구매할 때 이 견적 의뢰를 계속 받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반복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들여온다면 굳이 견적 받을 필요 없죠. 어떤 때 받아요? 처음 거래할 때 하고 가격 상승 요인에 의해서 가격 조정이 필요할 때. 그죠? 이럴 때 또는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을 때. 그죠? 야, 니네 지금 납품하는 게 너무 비싸. 가격 좀 낮춰봐. 다시 견적 좀 줘봐. 뭐 이렇게. 그죠? 이거 할 때 이제 견적하시라. 그 내용도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계획이 있는데요. 구매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잘 나오니까요. 이 구매 방법은 이렇게 큰 왕별을 쳐놓고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매 방법을 분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구매다, 무슨 구매다. 그래서 수시구매, 이거는 청구,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구매 청구 있을 때마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청구 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달할 때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잦은 품목들 이런 데 적합하겠죠. 그죠? 적합합니다. 다 사놨는데 설계 변경돼서 못 쓴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설계 변경이 잦은 이런 품목들에, 그죠? 품목들한테 적합한 게 바로 뭐다? 수시구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측금액 시장금액이에요. 이거는요, 미래, 다른 것보다도 보면 미리 생산하고 구매한다. 그죠? 미리 뭐 자체 생산하는 것도 구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미래 수요를 예측을 해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유리할 때 미리 생산하거나 미리 구매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고 나서 거기서 이제 생산해서 달래면 또는 판매해서 달래면 이게 바로 예측구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기구매가 있는데요. 이 투기구매도요, 투자구매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요? 투자가 아니다. 그죠? 우리 매스컴에서 뭐 투기는 나쁜 거야 그러는데요. 그래서 투기 구매가 아니라 투자 구매야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무슨 구매라고요? 투기 구매. 얘는 이익 도모 목적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뭐 가격 인상 대비해서 이익 도모할 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건 투기 구매야. 여러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몇 년 전인가 4, 5년 전에 담배값 오른다고 해서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는 담배값이 2,000원짜리가 4,000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두 달 전에 여러분들 아무리 단골이라고 해도 담배 보루로 살 수 있었습니까? 담배 없다고 안 줬어요. 한갑, 그죠? 예, 단골이면 두갑. 보루로 안 줬어요. 왜요? 근데 진짜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 창고에는 예전보다 아마 잔뜩 쌓여놨을 거예요. 왜요? 이익이 엄청 커지는데.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투기구매다. 장기 계약 구매는 장기 생산 계획에 의해서 장기 구매 계획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여튼간 뭐 설명해서 장기 계획 설명할 때 장기 그죠? 예, 장기 이런 말 나오면 그래 이건 장기 계획이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기 계약 구매하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죠. 그죠? 그 기간 동안은 물건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기 계약하니까 일반적으로 가격 싸게. 그게 장점이에요. 장기 계약의 장점이 바로 안정적이고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괄 구매 있는데요. 여기 소량 납품목이라는 말이 이거 좀 밑줄 그어놓으세요. 아까 우리 매주 줄 거냐, 자체 생산할 거냐, 다품종 소량 생산이냐, 소품종 대량 생산이냐, 이것처럼 소량 다품목 구매 시에 일괄 구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은 적어요. 품종은 한 50개, 100개 돼.
그리고 한 품종 갖고 거래처 선정하고 시간 많이 들죠. 관리도 잘 안 돼요. 김 사장, 뭐 패킹 좀 몇 개 좀 갖다 줘. 몇 개 필요하대. 부족하대. 그럼 갖다 줄까요? 에이씨, 한 번 발주 나오는 돈 10만 원도 발주 안 나오는데. 그거 누가 갖다 줘. 그죠? 툴툴거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김 사장님, 당신이 이 품목들은 알아서 조달해가지고 알아서 납품해 주세요. 그죠? 그 사람이 알아서 업체 선정해가지고 납품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만 관리하면 돼요? 김 사장만 관리하면 돼요. 김 사장이 100여 군데의 공급자들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일괄 구매예요. 구매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 되겠죠.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돈 안 되고 양 적고, 그죠? 품종은 많은 것들 모아서 당신이 이거 일괄 납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괄 구매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매 방법 이 5가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매 전략 같이 공부한 시간 가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